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최근에 지방에서 미분양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자, 그런데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수도권에서 미분양 난다는 것은 별로 상상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그 미분양 공포가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북상하고 있고 수도권을 덮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지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 매수 심리 위축. 이제 사람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오른 가격은 버블 구간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2년 동안 폭등한 가격은 버블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2년 동안 올랐던 호가들이 그대로 다 빠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2019년도 가격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가격 정도로 내려가고 있고, 세종이나 대구나 대전 이미 2019년도의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고, 서울은 2020년도 초반 중반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고금리이고, 그리고 이제 분양하는 가격들이 고분양가인 시장에서, 청약 시장에서 직격탄을 받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분양 시장은 중도금 대출금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청약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이상의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런데 중도금 대출금리가 5%, 6%, 7%가 되면 집을 청약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의 고분양가는 기존의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 옆에 있는 신축, 준신축 단지보다 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질 않는다는 거야. 거기다가 가격이 당분간은 하락 추세야.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 전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분양 시장이 전멸하는 게 뭐로 나타났냐면 바로 부동산 PF 시장,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시장에서 자금 순환이 안 돼서 지금 부도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연달아 어떤 그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가 다음 악재를 만들고, 그 다음 악재는 더 큰 악재를 만드는 어떤 퍼펙트 스톰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 요즘 최근에 나온 아파트 중에 최근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인덕원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인덕원 자이 SK뷰 508가구 정도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지난 9월 청약 당시에 일반 공급 기준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보면 분양이 다 된 거예요. 그러나 당첨자는 물론 5배수로 뽑은 예비 당첨자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해서 계약률이 절반도 안 났다는. 조합원 물량을 제한 899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508가구가 무순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첫 계약률은 43%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인덕원 자이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요 산 밑에 있는 여기에 인덕원 자이예요. 인덕원 자이 분양을 했어요. 자, 분양을 했는데 인덕원이라는 데는 여기가 GTX C 노선이 들어오고 커러블 역세권이죠. 그러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뜰 때 2021년도의 분위기라면 여기가 당연히 분양이 돼야 되겠죠. 계약률이 100%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 그게 되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분양가가 24평이 7억 7천인데 8월 31일에 내선동 2편한 세상 인덕원 퍼스트가 거래된 게 7억 2,200이에요. 자, 여기가 7억 2,200인데 이게 2012년도 한 10년 된 거고, 유치는 여기가 낫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죠. 상권도 있고 여기가 낫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24평이 7억 7천이야. 자, 이제 분양가가 7억 7천이고,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비, 그다음에 중도금 이자 그런 것까지 하면 거의 8억 한 2, 3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면 이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잖아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계약률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는. 자, 인덕원 자이, 이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최고 29층, 20개동, 전용 면적 39에서 112제곱미터, 2633가구, 대가구 단지예요. 대가구 단지니까 인기도 있겠죠. 근데 분양가는 시세보다 높다. 한 단지에 한 평당 평균 분양가가 2,800. 자, 그래서 전용 면적 5제곱미터가 7억 7천. 자, 옆에 있는 내선동 2편한 세상이 7억 한 2천 정도.
문제는 그게 이제 거기서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 분양을 안 받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는 거죠. 이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용 74가 8억 8,800만 원, 전용 99제곱미터, 요건 뭐 한 38평이거든요. 이게 한 12억 원. 자, 인근 의왕 내선 2편한 세상 전용 5구가 지난 8월에 7억 2,2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송도라든지 뭐 송도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의왕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아가지고 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를 내리겠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평촌 두산 리부터 프라임도 전체 이제 분양 물량 178가구죠. 62.4%, 111가구.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해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신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가서 사시면 돼요. 그 모델하우스 가서 뭐 나는 계약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별로 계약할 사람이 없겠죠. 뭐 기존의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파주 같은 경우도 차익이 나는 사전 청약도 포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양시장이 그나마 계약률이 나오는 곳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의 매매 가격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약률이 100% 나오는 거예요. 1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미분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입지와 상관없이. 분양 가격이 매매 가격을 역전해서 상승 심리가 죽었다. 거기다 고분양가, 고금리. 구축은 버블이 붕괴하고 있고. 자, 지금 대구, 대전,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들이 고분양가 지역으로서 어떤 청약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뭐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대전도 일부 아주 고분양가, 입지도 애매하고 그런 지역들은 미분양 나오고 있어요. 뭐 서울은 뭐 벌써 이제 미분양이 나서 뭐 수유리 같은 데는 벌써 할인 분양이 들어갔잖아요. 중공업 미분양이니까. 자, 수도권도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 2주간 분양한 수도권 아파트 8곳 중 6곳이 분양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분양 났고, 특히 화성시 우정읍 화성 조암 스위트 N과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 하늘도시 호반 서빙 스카이 센트럴 2 자, 일반 공급 기준 각각 208가구 모집에 51명, 564가구 모집에 138명 청약하며 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지역은 또 입지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나겠죠. 뭐 분양가가 높아서 미분양이 난 게 아니라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이니까 뭐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입지가 떨어지는데도 분양이 되고 프리미엄이 붙었던 지역은 당연히 마피로 변하겠죠. 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1,813가구, 8월 5,012가구보다 55.9%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5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한 단지가 다 미분양이 통째로 나면 뭐 50%, 100%, 몇백 프로는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자, 특히 경기도의 경우 3,180가구에서 5,553가구로 폭증했다. 최근 미분양 관리적으로 지정된 양주와 안성의 미분양 물량이 각각 903가구, 235가구 불러났다. 평택에서는 한 달 만에 1,302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주, 안성, 평택 이런 지역은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 외곽 지역에서 중심지로 자꾸 미분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덕원, 뭐 서울, 뭐 이제 지역과 입지를 가리지 않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청약을 받았는데 이제는 가격과 입지를 보고 천천히 골라도 돼요. 그리고 구축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도 가격이 분양가보다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사면 돼요. 왜 서둘러서 왜 살라고 그러냐고. 절대 서두르지 말아라. 특히 지금 부동산 PF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경색이고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게 문제는 금융시장이 터지면 금방 터지질 않아.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터지면 계속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계속 그 채권 안정형 펀드 그다음에 자금을 투입해서 막는다고. 근데 막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 그죠? 이게 그리고 내년에 연말로 갈수록 이게 갚아야 될 그 금액들이 수십조로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정부도 그냥 손을 놓게 된다고. 그러면서 부도 날 곳은 부도 난다고. 자, 그러다 보면 막 아파트들이 막 세일해서 나오고 구축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은 쉽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논의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미분양이 증가하면은 구축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돼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뭐 새 것도 미분양 나는데 구축 가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을 할인으로 들어가. 서울 수유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구축이 하락해. 그리고 내년은 뭐 모든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라는 것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또 L자로 가는 거야. 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집값이 쉽게 반등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 침체라는 건 우리의 직장이 부실한 직장들이 다 부도가 나고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야. 뭐 집 사고 자시고 그럴 여유도 없어. 거기다가 고금리는 그냥 당분간 길게 가는 거야.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좀 완화가 되겠죠. 그죠? 뭐 앞으로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분명히 완화가 되거나 어느 선에 가면 기준금리가 뭐 5%, 5.5%그 정도 되면 스톱을 할 텐데 그러나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자, 미분양이 지금 수도권을 덮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내 집 마련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